회원님의 콜 수락률이 하위 20%입니다. 콜 배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새벽 3시 카카오 앱 알림이 떴습니다. 6시간 대기했지만 온 건 똥콜 3건이었어요. 3km에 8,500원짜리. 수수료 20% 떼면 6,800원입니다. 거리로 따지면 샌드위치 한 개 값이죠. 하지만 거부하면 내일은 더 나쁜 콜만 온답니다. 저는 차 안에서 계산기를 두들겼어요. 샌드위치 6,800회. 그게 제 30년 경력의 값이었습니다. 61세 전직 대기업 이사가 알고리즘한테 하위 20%라는 등급을 받기까지 딱 1년 6개월이 걸렸어요. 플랫폼은 제게 파트너라 불렀지만 실제론 20% 수수료 내는 하청업체였던 겁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로또에 당첨되는 행운이 올 수 있습니다. 저는 올해 61살입니다. 서울 강서구에 있는 중견건설자재 유통회사에서 30년을 근무했어요. 마지막 직책은 영업이사였습니다. 담당 구역은 경기 서부권 건설사와 인테리어 업체들이었죠. 제 명함첩에는 거래처 담당자만 380명이 저장되어 있었어요. 영업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 사람이에요. 저는 30년 동안 그 사람들과 술을 마셨습니다. 회식 접대, 골프 라운딩 후 저녁 자리까지. 일주일에 평균 서너 번은 저녁 약속이 있었어요. 당연히 대리운전을 자주 불렀죠. 한 달에 대리비만 30만 원 넘게 쓸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했어요. 나는 대리비를 주는 사람인데 나중에 퇴직하면 나도 저 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었습니다. 농담처럼요. 2022년 2월 저는 예정보다 3년 일찍 명예퇴직을 권고받았습니다. 회사 실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였죠. 퇴직금은 1억 2천만 원 정도 나왔어요. 솔직히 섭섭했지만 그래도 30년 동안 성실하게 일한 데 대한 보상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내와 상의했어요. 여보, 나 대리운전 한번 해볼까? 아내는 처음엔 황당해했습니다. 당신이 무슨 대리를? 하지만 제가 설명했죠. 내가 30년 동안 거래처 사람들이랑 술 먹으면서 명함 몇백 장을 돌렸는데 그 사람들한테 내가 대리 시작했다고 하면 단골 손님 확보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나 운전 30년 넘게 했고 무사고잖아.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그렇네요. 당신 인맥이면 충분히 가능하겠어요. 우리 부부는 그렇게 확신했어요. 퇴직금은 건드리지 않고 대리운전으로 매달 200만 원 정도만 벌면 노후 준비하면서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2022년 5월 저는 카카오 대리운전 기사 등록을 했습니다. 보험 가입하고 간단한 교육받고 앱 사용법 익히는데 일주일 정도 걸렸어요. 그리고 바로 옛 거래처 사람들에게 전화를 돌렸죠. 부장님, 저 이번에 회사 그만두고 대리 시작했어요. 혹시 술자리 있으시면 저 한번 불러주세요. 번호 저장해 두시고요.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이사님이 대리를 하신다고요? 아이고, 당연히 형님 불러야죠. 다들 반가워했어요. 30년 동안 쌓은 신뢰가 있으니까요. 2022년 5월 첫 출근 날이었어요. 저녁 7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아내가 조심히 다녀와요. 무리하지 말고라며 손을 흔들어 줬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새로운 출발이라는 설렘이 있었죠. 첫날 콜은 3건 잡았어요. 그중 한 건은 제가 직접 전화해서 받은 거였습니다. 옛 거래처 김 부장님이었죠. 형님, 오늘 부평에서 회식하는데 끝나면 연락드릴게요. 밤 11시 30분 전화가 왔습니다. 이사님, 지금 괜찮으세요? 네, 부장님. 바로 갈게요. 부평에서 김포까지 23km였어요. 요금은 42,000원이 나왔습니다.
김 부장님이 이사님, 고생하셨어요 라며 5만 원을 건네주셨죠. 거스름 돈을 드리려 하니까 손사래를 치시더라고요. 아니에요. 형님이 와주셔서 제가 더 편했어요. 그날 세 건으로 12만 원을 벌었습니다. 카카오 수수료 20%를 떼면 실수령액은 9만 6천 원이었죠.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오늘 10만 원 가까이 벌었어. 이 정도면 한 달에 250은 벌겠는데? 아내도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 수수료 20%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말이죠. 한 건당 2만 원이면 4천 원, 3만 원이면 6천 원이 그냥 증발하는 겁니다. 처음엔 플랫폼 사용료니까 당연하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됐죠. 그 20%가 제 노동의 5분의 1을 가져간다는 게 얼마나 큰 금액인지 말입니다. 5월 한 달 동안 열심히 뛰었습니다. 평일엔 저녁 7시부터 새벽 2시까지, 주말엔 저녁 6시부터 새벽 3시까지 일했어요. 거래처 사람들이 정말 많이 불러줬습니다. 이사님, 오늘 저희 회식인데 와주실 수 있어요? 부장님, 당연하죠. 5월 정산 금액은 348만 원이었어요. 수수료 20%를 떼니까 실수령액은 278만 4천 원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통장을 보여주며 말했죠. 봐봐, 내가 뭐라고 했어. 인맥만 있으면 되는 거야. 아내도 감탄했습니다. 당신 대단해요. 정말 잘 선택한 것 같아요. 우리 부부는 그날 저녁 외식을 했어요. 오랜만에 회를 먹으러 갔죠. 30년 회사 생활보다 더 자유롭고 더 많이 버는 기분이었습니다. 6월에도 비슷했어요. 290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7월은 더 좋았죠. 여름 휴가철이라 회식이 많았거든요. 한 달에 310만 원을 벌었습니다. 저는 확신했어요. 이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야. 내 경력과 인맥을 살릴 수 있는 완벽한 일이야. 그때 한 가지 투자를 더 했습니다. 전동 킥보드를 샀어요. 손님을 목적지까지 모셔다 드리고 나면 다시 제 차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야 하잖아요. 택시를 타기엔 비용이 아깝고 걸어가기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전동 킥보드가 딱이었죠. 60만 원짜리 제품을 샀습니다. 동료 기사들도 다들 킥보드를 타더라고요. 이거 없으면 못해요. 콜 잡으려면 빨리 이동해야 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콜이 뜨면 1초라도 빨리 수락해야 제가 잡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2022년은 행복하게 흘러갔습니다. 평균 월 280만 원을 벌었고 아내와 저는 이 정도면 노후 걱정 없겠다며 안심했죠. 하지만 2023년 초부터 이상한 징조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9월이었습니다. 제 단골 손님 중 한 분인 박 상무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이사님, 우리 회사 창립기념일 행사 있는데 임원들 대리 전담으로 해주실 수 있어요? 총 6대 필요한데요. 저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상무님, 제가 동료 기사들 연결해 드릴게요. 다 믿을 만한 분들이에요. 그날 저녁 저를 포함해서 총 6명의 기사가 투입됐어요. 1인당 평균 5만 원씩 총 30만 원의 매출이 났죠. 제 몫은 수수료 떼고 4만 원이었지만 동료들한테 소개비로 건당 5천 원씩 받아서 실제로는 6만 5천 원을 벌었습니다. 그날 박 상무님이 이사님 덕분에 행사 잘 마무리했어요. 다음에도 부탁드릴게요 라고 하셨을 때 저는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30년 동안 쌓은 신뢰가 이렇게 빛을 발하는구나 싶었죠. 10월엔 더 좋았습니다. 날씨가 선선해지니까 야외 회식이 많아졌어요. 거래처 사람들이 이사님, 오늘 고기 먹는데 와주세요 이사님. 오늘 골프 라운딩 후 저녁인데 부탁드려요. 전화가 계속 왔습니다. 한 달 매출이 370만 원까지 찍혔어요.
수수료 떼고 296만 원이었습니다. 회사 다닐 때보다 더 많이 버는 달도 있었죠. 아내가 당신 진짜 대단해요. 퇴직하고 오히려 더 잘 됐네요. 라며 웃었습니다.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내가 왜 진작 이 일을 몰랐을까? 회사에서 30년 동안 눈치 보고 스트레스 받고 야근하고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11월 어느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단골 손님인 최 과장님을 강남에서 일산까지 모셔다 드렸어요. 요금은 6만 5천 원이었습니다. 최 과장님이 이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형님 아니었으면 오늘 집에 못 갔을 거예요. 라며 7만 원을 건네셨죠. 차에서 내리는 최 과장님을 배웅하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일이구나. 사람을 안전하게 집까지 모셔다 드리고 그 대가로 정당하게 돈을 받는 거. 이게 진짜 가치 있는 일이야.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아내와 맥주를 마셨어요. 여보, 우리 이제 괜찮을 것 같아. 이 정도 수입이면 퇴직금 하나도 안 건드리고 살 수 있어.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고생한 보람이 있네요. 12월은 더 바빴습니다. 연말 송년회 시즌이잖아요. 하루에 5건씩 잡는 날도 있었어요. 새벽 3시에 귀가하는 날이 많았지만 통장에 쌓이는 돈을 보면 피곤함이 싹 사라졌습니다. 크리스마스 전날 밤이었어요. 마지막 손님을 김포공항 근처까지 모셔다 드리고 제 차로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따뜻한 커피를 사서 차 안에서 마시며 핸드폰을 봤죠. 12월 누적 매출이 420만 원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올해 연봉이 3,500만 원은 되겠네. 저는 혼자 웃었습니다. 회사 다닐 때 마지막 연봉이 5,800만 원이었는데 세금 떼고 실수령액으로 따지면 지금이 크게 차이 나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올해 정말 잘 선택한 것 같아. 고마워. 아내가 답장을 보냈어요. 당신이 잘한 거죠. 푹 쉬고 들어와요. 2022년 12월 31일 저는 한 해를 정산하며 생각했습니다. 2023년은 더 잘 될 거야. 이제 요령도 생겼고 단골도 확보됐으니까.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2023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잔인한 해가 될 줄은 그때 몰랐어요. 2023년 1월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첫째 주에 단골 손님들한테 연락이 평소보다 적게 왔어요. 설 연휴라 그런가 보다 싶었죠. 하지만 둘째 주, 셋째 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월 정산을 해보니 매출이 280만 원이었어요. 12월보다 140만 원이나 줄었죠. 1월이 원래 비수기니까 괜찮아. 2월부터 회복될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런데 2월도 비슷했어요. 29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단골 손님들한테 전화를 돌렸습니다. 부장님, 요즘 회식 없으세요? 돌아온 대답들이 하나같이 비슷했어요. 이사님, 요즘 회사 분위기가 안 좋아요. 회식 자체를 줄이래요. 형님, 저희 팀이 119 캠페인 한다고 해서 9시 전에 끝내요. 그래서 대리 안 불러도 되더라고요. 이사님, 요즘 점심 회식으로 바뀌었어요. 저녁은 거의 안 해요. 119 캠페인. 처음 들어본 단어였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까 한 가지 술로 1차에서 9시 전에 끝내자는 캠페인이더라고요. 대기업들이 워라밸 문화랍시고 시작한 거였죠. 저는 처음엔 일시적인 현상일 거야. 곧 원래대로 돌아올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3월, 4월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더 충격적인 건 단골 식당들의 변화였습니다. 제가 자주 픽업을 갔던 부평의 한 고깃집 사장님이 요즘 저녁 장사가 안 돼요. 10시 넘어서 손님이 거의 없어서 11시에 문 닫으려고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11시 마감.
제 피크타임은 밤 10시부터 새벽 1시인데 식당들이 11시에 문을 닫으면 제가 일할 시간 자체가 사라지는 겁니다. 5월엔 더 심각해졌어요. 단골이었던 인천의 한 참치집이 아예 문을 닫았습니다. 사장님이 손님이 없어서 못 버티겠어요 라며 폐업하셨죠. 그 식당에서만 한 달에 10건 정도 픽업을 했었는데 그 수입이 한 번에 날아갔습니다. 6월 정산을 해보니 220만 원이었어요. 2022년 같은 달엔 290만 원을 벌었는데 70만 원이나 줄었습니다. 저는 아내한테 말했죠. 여보,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가 봐. 조금만 버티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아내 표정이 어두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괜찮아요? 너무 무리하지 마요. 7월부터는 카카오 앱에서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예전엔 콜이 뜨면 제가 수락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바로 배정됐는데 이제는 경쟁이 너무 심해진 겁니다. 1초 안에 눌러도 다른 기사한테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죠. 그리고 제가 잡는 콜의 종류도 달라졌어요. 예전엔 20km 이상 장거리 콜이 많았는데 이제는 35km 단거리만 뜨는 겁니다. 이른바 똥콜이죠. 3km면 요금이 8,500원이에요. 여기서 수수료 20% 떼면 6,800원입니다. 이걸 왕복하는데 시간이 40분 정도 걸리니까 시급으로 따지면 1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동료 기사한테 물어봤습니다. 형님, 요즘 왜 이렇게 똥콜만 뜨는 거예요? 그분이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알고리즘 때문이에요. 카카오가 콜 수락률이랑 운행 횟수를 점수화해서 점수 낮은 기사한테는 똥콜만 준다고요. 그거 잡아서 점수 올려야 다음에 좋은 콜 받아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똥콜을 거부하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거부하면 다음날 더 나쁜 콜만 와요. 8월 어느 날 저는 새벽 1시까지 대기했는데 콜이 단 2건밖에 안 왔어요. 그것도 둘 다 똥콜이었습니다. 합쳐서 1만 3천 원 벌었어요. 6시간을 대기해서 1만 3천 원.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61세 남자가 초라하게 서 있었습니다. 내가 30년 동안 쌓은 게 뭐였지? 허탈했어요. 9월 정산은 180만 원이었습니다. 2022년 같은 달엔 370만 원을 벌었는데 1년 만에 절반 이하로 떨어진 거예요. 10월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단골 손님들한테 다시 전화를 돌렸습니다. 부장님, 요즘 회식 없으세요? 저 좀 불러주세요.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냉정했어요. 이사님, 죄송한데 저희 회사가 아예 술 회식 금지됐어요. 다 점심 회식으로 바뀌었어요. 형님, 요즘 우리 팀은 회식 대신 영화 보러 가요. 술을 안 마셔요. 이사님, 저도 요즘 건강 때문에 술을 끊었어요. 죄송합니다. 제 단골 손님 30명 중에서 절반 이상이 더 이상 술자리를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남은 절반도 가끔 한 번씩은 연락드릴게요 라며 애매하게 얼버무렸죠. 10월 정산은 150만 원이었어요. 카카오 수수료 20%를 떼면 120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서 킥보드 충전비, 차량 유류비, 보험료를 빼면 실제 손에 쥐는 돈은 90만 원 정도였어요. 아내가 당신 이러다간 몸만 상해요. 다른 일 알아보는 게 어때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어요. 아니야,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연말 되면 송년회 시즌이라 다시 좋아질 거야. 11월도 비슷했습니다. 140만 원이었어요. 12월은 더 심각했습니다. 송년회 시즌인데도 120만 원밖에 못 벌었어요. 전년도 12월엔 420만 원을 벌었는데 1년 만에 3분의 1 토막이 난 겁니다. 2023년 12월 31일 저는 한 해를 정산하며 절망했어요.
연간 매출이 2,200만 원이었습니다. 수수료 떼면 1,760만 원. 여기서 각종 경비 빼면 실수령액은 1,400만 원 정도였죠. 월 평균 116만 원. 이게 내 30년 경력의 가치인가?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2024년 1월 저는 더 절박해졌어요. 똥콜이라도 무조건 잡았습니다. 3km든 5km든 가리지 않았어요. 알고리즘 점수를 올려야 좋은 콜이 온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똥콜을 잡아도 좋은 콜은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쁜 똥콜만 계속 왔어요. 카카오 알고리즘은 제가 똥콜을 거부하지 않는다는 걸 학습한 겁니다. 2월 어느 밤이었습니다. 새벽 2시까지 대기했는데 콜이 단 한 건도 안 왔어요. 차 안에서 핸드폰만 들여다보며 6시간을 보낸 겁니다. 유류비만 날렸죠. 3월부터는 상황이 더 악화됐어요. 단골 식당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자주 픽업을 가던 부평의 한 선술집 사장님이 손님이 없어서 못 버티겠어요. 이번 달 말로 폐업해요라고 하셨습니다. 그 식당에서 한 달에 15건 정도 픽업을 했었는데 그 수입이 한 번에 사라졌어요. 그것도 한두 곳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단골로 가던 식당 10곳 중에서 4곳이 2024년 상반기에 문을 닫았어요. 4월 정산은 80만 원이었습니다. 수수료 떼고 64만 원. 저는 아내에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통장을 보여주지도 못했죠. 5월 15일 밤, 제 인생에서 가장 잔인한 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금요일이었어요. 저는 비 오는 날은 대리콜이 많이 온다는 걸 알았기에 평소보다 일찍 나갔습니다. 저녁 6시부터 대기했죠. 하지만 8시까지 콜이 한 건도 안 왔어요. 9시가 되어서야 겨우 한 건 떴습니다. 부천에서 인천까지 12km. 요금 2만 원. 수수료 떼면 1만 6천 원. 손님을 모셔다 드리고 다시 제 차로 돌아가야 했어요. 빗속에서 전동 킥보드를 탔습니다. 헬멧은 쓰지 않았어요. 짐이 되니까 평소에도 안 썼거든요. 킥보드로 이동하던 중 카카오 앱에서 알림이 떴습니다. 새로운 콜 배정. 5km 1만 2천 원. 저는 급하게 핸드폰을 꺼내서 수락 버튼을 눌렀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앞에서 차가 갑자기 끼어들었고 저는 균형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아스팔트 바닥에 갈비뼈 쪽부터 떨어졌어요. 으윽.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진 게 느껴졌어요. 핸드폰은 빗물 웅덩이에 떨어져 화면이 깨졌고 킥보드는 차도로 굴러갔습니다. 119를 불렀고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진단 결과는 갈비뼈 3개 골절이었어요. 치료비는 8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끝인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저는 카카오 앱을 켰습니다. 알림이 떠 있더라고요. 콜 수락 후 미응답. 페널티 부여. 향후 콜 배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빗속에서 쓰러져 갈비뼈가 부러진 제게 카카오가 보낸 메시지는 페널티였습니다. 제가 다쳐서 콜을 못 받았다는 설명을 할 수 있는 창구는 없었어요. 그냥 시스템이 자동으로 판단한 겁니다. 입원 3일째 되던 날, 단골 손님들한테 전화를 돌렸습니다. 30년 동안 명함 돌리며 관계를 쌓았던 그분들한테 말이죠. 부장님, 저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치료비가 좀 부족해서요. 혹시 잠깐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첫 번째 전화. 이사님, 죄송한데 저도 요즘 형편이 안 좋아서요. 도와드리고 싶은데 정말 어렵네요. 두 번째 전화. 형님, 제가 지금 대출 갚느라 여유가 없어요. 미안합니다. 세 번째 전화. 벨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과장님, 전화 한번 주실 수 있을까요? 30분이 지나도 답장 없었어요. 1시간 후 카톡으로 확인했습니다. 읽음. 하지만 답장은 없었죠. 30년 동안 380장의 명함을 돌리며 쌓은 인맥의 최종 결산은 이거였습니다. 형편 안 좋아, 여유 없어, 그리고 침묵. 퇴원 후 저는 현실을 직시해야 했어요. 갈비뼈가 아물 때까지 최소 2개월은 대리운전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2개월 동안 수입은 제로예요. 아내가 당신 이제 그만해요. 다른 일 알아봐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야겠어. 하지만 61세 남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구인구직 사이트를 뒤졌습니다. 경비원 모집. 우대 조건 60세 이하. 저는 탈락이었어요. 아파트 관리직 모집. 자격 관련 경력 3년 이상. 저는 경력이 없었습니다. 새벽 배달 알바 모집. 시급 9,860원. 이건 나이 제한이 없더라고요. 저는 새벽 배달 알바에 지원했습니다. 2024년 7월부터 새벽 4시에 일어나서 6시까지 2시간 동안 아파트 단지에 우유와 신문을 배달하는 일을 시작했어요. 한 달에 90만 원 벌었습니다. 갈비뼈가 아문 후 저는 다시 대리운전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주말에만 했습니다. 평일은 새벽 배달로 버티고 주말 저녁에만 대리를 뛰는 거죠. 주말 이틀 동안 평균 10만 원 정도 벌었어요. 한 달로 치면 40만 원. 새벽 배달 90만 원 합쳐서 총 130만 원이 제 한 달 수입이 됐습니다. 2024년 9월 어느 새벽이었어요. 우유 배달을 하다가 아파트 경비 아저씨를 만났습니다. 그분이 형님, 새벽부터 고생하시네요 라고 인사를 건넸어요. 저는 아이고, 먹고 살려면 해야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분이 형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물었어요. 60일입니다. 그분이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저도 63인데 우리 나이에 할 수 있는 게 이런 거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30년 동안 대기업 영업이사로 일했던 제가 61세에 새벽 4시에 일어나 우유를 배달하고 있는 겁니다. 10월 어느 날 아내가 여보, 우리 퇴직금 좀 써야 할 것 같아요. 생활비가 모자라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미안해. 퇴직금 1억 2천만 원 중에서 500만 원을 깨서 생활비로 썼습니다. 병원비 800만 원은 대출을 받았어요. 2024년 11월 저는 다시 단골 손님들한테 연락을 시도했어요. 마지막 희망이었죠. 부장님, 요즘 회식 있으시면 저 좀 불러주세요. 하지만 대부분 요즘 회식 안 해요 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몇몇은 전화를 아예 받지 않았고요. 12월 31일 저는 2024년을 정산했어요. 대리운전 수입 연간 600만 원, 새벽 배달 수입 600만 원, 총 1200만 원, 월 평균 100만 원. 이게 내 인생인가? 저는 거울을 봤어요. 61세 남자가 초라하게 서 있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가장 크게 착각했던 게 뭐였는지 알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시장을 읽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는 내 인맥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전체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회식 문화 자체가 사라지고 있었고 외식업이 붕괴하고 있었죠. 개인의 인맥으로는 어쩔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었습니다. 제가 2022년에 대리를 시작했을 때 이미 징조는 있었어요. 코로나를 거치며 재택근무가 확산됐고 술자리가 줄었다는 뉴스가 계속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회복될 거야 라고 낙관했죠. 제 경험에만 의존한 겁니다. 만약 그때 냉정하게 데이터를 봤다면 어땠을까요?
외식업 매출 감소 추이, 대리운전 시장 규모 축소, 회식 문화 변화 트렌드. 이런 걸 제대로 조사했다면 시작조차 하지 않았을 겁니다. 두 번째는 플랫폼의 본질을 몰랐다는 겁니다. 저는 카카오를 단순히 중개 플랫폼이라고 생각했어요. 손님과 기사를 연결해주고 수수료 20%만 가져가는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달랐습니다. 카카오는 알고리즘으로 기사들을 통제하고 있었어요. 똥콜을 거부하면 페널티를 주고 수락률이 낮으면 더 나쁜 콜만 배정하는 식이죠. 저는 개인 사업자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알고리즘의 노예였습니다. 수수료 20%도 만만치 않았어요. 한 달에 300만 원을 벌면 60만 원이 카카오 몫입니다. 1년이면 720만 원, 2년이면 1440만 원. 제가 2년 동안 카카오에 바친 돈만 1000만 원이 넘어요. 그 돈으로 뭘 할 수 있었을까요?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도 있었고 자격증을 딸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알고리즘이 시키는 대로 똥콜을 잡으며 시간을 낭비했죠. 세 번째는 안전을 소홀히 했다는 겁니다. 전동 킥보드를 헬멧 없이 탄 건 제 잘못이에요. 빗속에서도 콜을 잡기 위해 핸드폰을 보며 달린 것도 그렇고요. 왜 그랬을까요? 알고리즘 때문이었습니다. 1초라도 늦게 콜을 수락하면 다른 기사한테 넘어가고 그러면 제 점수가 깎인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제 안전보다 알고리즘 점수가 더 중요했던 겁니다. 결과는 갈비뼈 골절과 800만 원 빚이었어요. 만약 그때 더 큰 사고가 났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었어요. 네 번째는 인맥을 과신했다는 겁니다. 30년 동안 쌓은 관계가 위기의 순간에는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단골 손님들한테 전화를 돌렸지만 대부분 거절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은 사람도 있었죠. 그때 깨달았어요. 회사 명함으로 쌓은 관계는 진짜 관계가 아니라는 걸요. 제가 영업이사일 때는 저한테 잘해줬지만 제가 대리기사가 되니까 태도가 달라진 겁니다. 진짜 관계는 위기의 순간에 드러난다고 하잖아요. 제 30년 인맥은 위기의 순간에 모두 사라졌습니다. 다섯 번째는 대출을 받았다는 거예요. 치료비 800만 원을 대출로 해결했습니다. 지금 매달 이자만 10만 원씩 나가요. 월 수입 130만 원에서 10만 원은 정말 큰 돈이에요. 만약 퇴직금을 처음부터 조금씩 써가며 버텼다면 어땠을까요? 빚은 안 졌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퇴직금은 절대 건드리지 말자는 고집 때문에 대출을 선택했고 결국 더 큰 구멍에 빠진 거죠.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후회하는 건 아내한테 솔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2023년부터 수입이 줄기 시작했을 때 저는 아내한테 제대로 말하지 않았어요. 조금만 버티면 나아질 거야 라며 계속 혼자 버텼죠. 만약 그때 아내와 솔직하게 상의했다면 어땠을까요? 더 빨리 다른 길을 찾았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가장으로서의 자존심 때문에 혼자 끙끙 앓다가 결국 더 큰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제 하루는 이렇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우유와 신문을 배달해요. 6시에 집에 돌아와서 아내가 차려준 아침을 먹습니다. 낮에는 집에서 쉬거나 가끔 동네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어요.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엔 대리운전을 합니다. 저녁 7시부터 새벽 1시까지. 하지만 예전처럼 콜이 많이 오지는 않아요. 하루에 서너 건 정도. 그것도 대부분 똥콜입니다. 일요일엔 아내와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해요. 예전엔 비싼 레스토랑에서 외식을 했는데 이제는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습니다. 아내는 불평하지 않아요. 그저 제 손을 꼭 잡아줄 뿐이죠. 한 달 수입은 130만 원 정도예요. 여기서 대출 이자 10만 원, 생활비 100만 원을 쓰면 저축은 20만 원밖에 못합니다.
퇴직금은 아직 1억 1,500만 원 남았어요. 최대한 건드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죠. 가끔 옛 동료들이 연락을 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저는 그냥저냥 지내라고 대답해요. 새벽 배달을 한다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창피해서요. 얼마 전에 회사 후배 하나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사님, 저 다음 달에 퇴직하는데 대리운전 어떤가요? 한번 해볼까 싶어서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 마. 절대 하지 마. 왜요? 이사님은 인맥도 많으시잖아요. 인맥은 소용없어. 지금 시장 자체가 무너지고 있거든. 회식 문화가 사라지고 식당들이 문 닫고 플랫폼이 수수료 20% 가져가고 개인이 어쩔 수 없는 흐름이야. 그럼 이사님은 왜 하세요? 나는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61세에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으니까. 전화를 끊고 나서 제 얼굴을 봤어요. 거울 속에 61세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이게 30년 대기업 영업이사의 끝인가 싶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으려고 해요. 새벽 배달이라도 하면서 건강만 지키면 됩니다. 아내가 제 옆에 있고 퇴직금도 아직 남아 있으니까요. 만약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제발 시장을 제대로 보세요. 본인의 경험과 인맥만 믿지 마세요. 특히 플랫폼 기반 일자리는 조심하셔야 해요. 겉으로는 자유로운 개인 사업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알고리즘의 통제를 받는 노동자예요. 수수료 20%는 정말 큰 돈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대출받지 마세요. 퇴직금을 조금씩 쓰는 게 낫지 빚을 지는 건 정말 위험해요. 마지막으로 가족과 솔직하게 대화하세요. 저는 아내한테 제때 말하지 못해서 더 큰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눌러주시는 응원 하나하나는 단순히 숫자가 아니에요. 또 다른 누군가의 시행착오를 막아줄 수 있는 용기가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셨거나 지금 고민 중이신 분들이 계시다면 함께 나눠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분의 노후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새벽 4시에 일어날 거예요. 우유를 배달하고 주말엔 대리운전을 할 겁니다. 비록 초라하지만 이게 제 삶입니다. 여러분, 부디 제 실수를 반복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